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프린트물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용인 물건하고 담보 물건. 자, 한 장짜리 체계도 완성판 갖고 계시죠? 커팅한 거? 네, 일단 위치 파악하세요. 용인 물건은 2편에 있어요? 3편에 있습니까? 네? 네, 맨 밑에 제 2편 물건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나오죠? 네, 거기서 3, 4, 5번이 뭐예요? 용인 물건. 세 가지죠? 무슨 건, 무슨 건,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이 지지자는 쏙 갑자기 솟아오른 게 아니고 그 본권 소유권에서 온 거죠. 그죠? 네. 본권 소유권에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사용, 수익권 주는 게 바로 뭐다? 용익. 처분권 주는 게 뭐다? 담보 물건. 그래서 카센터 주인 수리비 채권, 유치권, 전당포 주인 채권, 질권, 은행 채권, 저당권. 그래서 이 담보 물권자들은 전부 다 경매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 무슨 권이 있다? 경매, 처분할 권리가 있고, 전당포 주인도 경매, 처분권이 있고, 저당권자도 경매, 처분권이 있습니다. 단 경락대금 들어가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권이 있으나 뭐가 없다?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질권은 생략할게요. 저당권은 뭐도 있고 경매권도 있고 우선 면제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 전체 판을 보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판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그래도 이제 어디 위치는지를 알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책 들어가면 전체 못 봅니다. 책 놓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 판을 보고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책자는 274쪽이고요. 프린트물 그대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은 페이지를 적어놨고요. 우측은 제목을 적어놨고 우측에 그 내용을 적어놨죠. 네? 네, 그렇다고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지상권 돼 있죠? 자,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타인 토지 빌려 쓰는 방법은, 자, 이 한 장짜리 보세요. 자, 물건 들어가면 지상권 있죠?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은 빼지고요. 전세권 있죠. 그래서 토지 빌려 쓰는 방법은 물건 형태의 지상권도 있고 물건 형태의 전세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3편 채권 들어가면 15가지 전형계약이 있죠. 맨 우측에 보시면 증조, 할배, 매합법 보고, 차차차,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종을 맞이하다 있죠. 거기 차차차 나오죠? 그 첫 번째 차가 임대차예요.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타인 토지 빌려 쓰는 방법은 3편 채권 형태의 임대차도 있고 2편 물건에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건으로 빌려 쓰는 방법과 뭐다? 채권.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물건이 좋아요. 물건은 등기 해내는 거니까. 빌려 쓰는데 족보에 올려놓고 빌려 쓰는 것하고 족보 없이 빌려 쓰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강력한 게 지상권입니다. 아셨어요? 자, 279조 조문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조문은 몰라도 시작되는 조문은 기억한다. 자, 279조 지상권자는 프린트물 보세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가 있으면 갑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권이 있다. 자, 2번 무슨 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겠죠. 그 토지에 대해서 뭐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소유자는 1번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 8개 물건 중 소유자는 2번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현재 뭐 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죠. 지금 한 장짜리 없으시나 보네? 이걸 보셔야 돼, 이거.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을한테 뭐 빌려주는 거예요? 예? 3번 지상권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을의 명칭이 뭐가 돼요? 을의 명칭이. 지상권 받았으니까 을의 명칭은 뭐가 된다? 지상권자가 되고요. 그럼 이제 갑의 명칭이 뭐가 될까? 지상권 설정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주인공은 설정자예요,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가 주인공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뭐도 있고요. 본권, 지상권도 있고, 이 점유가 온다는 얘기죠. 점유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갑은 현재 점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간접 점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통한 현재 점유자는 절대 소유세가 없죠. 간접 점유를 통한 직접 점유, 현재 점유자는 전부 다 소유세가 없는 반드시 타주 점유자다. 무슨 점유?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가 바로 뭐야? 토지 사용권이 뭐예요?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을의 목적이 뭡니까? 아니, 을이 뭐 빈 토지 혹시 뭐 축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 토지 빌려서 여기다가 을이 아마도 건물을 뭐 하거나 신축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작물을 뭐 한다? 설치하거나 또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러면 건물 신축, 공작물 설치, 수목 식재하면 건물 소유는 누구 겁니까?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죠? 갑 거 아니란 말이야. 이게 누구 거다? 을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토지 사용권 뭐하고? 이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물 소유를 같이 갖고 있다, 이야기예요. 됐죠? 근데 그 279조에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데 공짜일까? 대가를 보통 줘야 될까? 보통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79조에 보이지 않는 글자가 지료를 지급하고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지료 지급이 요소가 아니다. 그 가로 2번을 잘 기억하세요. 가로 2번에 뭐 있습니까? 지료 지급을 요소로 하는가?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조문 보고 조문에 없다 그런 얘기죠. 네, 다시 할게요. 279조 그 안에 뭐가 없다? 치료 지급이란 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치료 지급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이 치료 지급을 먼저 제일 정확히 기억하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치료 지급 요소가 아니다. 조문에 없으니까. 그러면 유상도 좋고 뭐도 좋다? 무상도 좋다. 그래서 거기 이제 284쪽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그런데 치료 지급이 뭐가 있으면? 약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등기하면 당사자 효력도 있고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왜? 그 등기부 보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가 없으면 치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등기가 없으면 당사자끼리만 얘기하는 거지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그걸 외우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공식적인 공적 잠부에 등기를 했으면 당사자 플러스 제3자한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뭐가 없으면
아니, 등기를 안 했으면 자기들끼리는 약속대로 줘야 되겠지. 근데 누구한테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 않을까. 그건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아시세요? 그 다음에 지료 증감 청구권 있죠. 자, 청구권 아니고 무슨 권이다? 그러면 갑자기 토지 지상권 설정자가 작년도 대비해서 100%를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몇 프로 증액을 요구해요? 그럼 너무 좀 센 거 아니야? 그래서 야 100%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법원에다가 소제기해요. 무슨 제기요? 판사님 100%가 맞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판사가 보더니 아니 요즘 세상 살기도 힘든데 너무 100%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60%가 맞다.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겠죠. 예? 60% 증액이 맞다. 라고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지금 돈을 안 줬다는 얘기죠. 자, 100%로 증액하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600만 원이에요. 얼마? 여기가 만약에 500만 원이에요. 얼마? 근데 60% 한다면은 여기가 만약에 400이라 할게요. 얼마나 한다? 이게 만약에 200이라 할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계산 안 맞지만 그러면 증액 효력은 언제부터입니까? 자, 질문할게요. 첫 번째, 판결 확정 그때부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아니다. 소제기 시부터다. 아니다. 증액 청구 시 처음부터다. 이렇게 만약에 1, 2, 3이 나올 수 있겠죠. 돈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어디부터가 좋을까? 아니, 입장상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뭐다? 이때부터 해야지 요거 안 내고 빼먹을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을까? 증액 처음부터죠. 예? 그러니까 너희 둘이 그러지 말고 반띵 하자. 여기서 하자. 이렇게 했다 한다면 정답은 어디일까? 예? 이거 하는 사람은 어디서 뭔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 뭐서 들었거든, 이거. 소제기. 그래서 여기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 권이라고 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증감 청구권은 무슨 권이 아니고 청구권 아니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 소제기 씨는 말이 안 돼. 아시겠어요? 그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선악소 자타패,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 꽝꽝. 말 안 듣니까 소제기 폐소하게 되면 소제기 시 선의가 뭐로 바뀌고 악의로 바뀌고 자주가 폐소했을 때 자타패 있었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선악소 자타패 거기서 했던 얘기고 이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권이 아니고 청구권 아니고 뭐다? 형성권은 형성 때리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형성 판결이 있었지. 형성 판결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게 형성이야. 일방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증액, 감액 청구권은 청구권 아니고 뭐다? 형성권. 말을 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차임 증감 청구도 똑같지 않을까? 차임 증액 청구했어요. 그럼 효력이 언제 발생해? 청구했을 때요, 소제기했을 때요, 패소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패소 그때부터도 아니고 소제기부터도 아니고 뭐다? 청구시. 단 이제 그 폭 조절 가지고 얘기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된 거야. 쓸 필요가 없다 이야기예요. 이해됐으면 뭐 한 거다?
된 거야. 굳이 또 뭐 하지 말아라. 불필요하게 뭐 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쓰고 싶으면 써. 이제 마음을 제가 포기했으니까. 괜찮아. 자, 됐고요. 자, 3번 봅시다. 지료 체납이 몇 년이다? 2년. 자, 지상권자의 설정자의? 주인이죠, 주인. 열받잖아요. 네. 소멸 청구 들어가겠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이 지상권자가 지상권 주인이 여기 있었어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만약에 빌렸다. 근데 2001년에 주인이 바뀌었어, 병으로. 에? 지금 2002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요?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누가 돈을 안 내니까 치료를 안 내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전주에서도 1년분 밀렸고 나한테도 1년분 밀렸죠? 에? 총 몇 년 밀렸다? 2년. 너 2년 밀렸으니까 야 꺼져 나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른 또 뭐라고 그래요? 어른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만 있죠. 어른 또 뭐라고 터진 입이라고 뭐라고 얘기할까? 아니 왜 합산을 해? 전주는 전주이고 넌 너고 별개의 건데 왜 합산을 해? 난 너한테 밀린 게 몇 년이다? 1년이니까 앞으로 1년 밀리면 그때 얘기하라고. 이렇게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누구 편 들어줄까? 우리 편을 들어줘. 2년 전주인 거 합산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체킹해보자. 색깔 들어볼게요. 자, 종전 소유자 연체 합산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가로 4번 있죠? 강행 규정해놓고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이게 뭐냐면 법률 용어로 풀이하면 편면적 강행 규정. 시험에 안 나와요. 뭐라고? 편면적 강행 규정. 한쪽 편만 들어준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쪽 편한테만 유리합니다. 약자한테 불리하면 무효. 아셨어요? 뒤에 보세요. 약자한테 유리하면 어떻게 될까?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지고 장난치면?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약자 지상권자한테 불리함으로 뭐하다? 무효. 그래서 지상권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산 인정하는 것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뭐다? 무효. 합산 인정하는 것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합산을 인정한다 안 한다? 네. 굳이 가서 뭐 하지 않아도 판례를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 밑에 4번에 1번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맺었죠.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고요. 지상권은 너한테만 빌려주는 거니까 절대 타인한테 양도하면 안 돼. 그래서 지상권자가 네 합의했어요. 그 특약은 무효. 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상물 처리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지상물 나한테 사라 하면 안 돼. 네. 특약 맺어도 무효.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는 전부 다 글자가 다르니까 의미가 다르 생각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한테 불리하면? 그러니까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면 되죠. 됐어요? 자, 지상권은 영구 설정 가능하다. 맞을까? 틀릴까? 이유는? 유리하니까. 그러면 판례 얘기가 다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권에서는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 4번 가지고 포인트야. 자, 그래서 4번에다가 별표 해놨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이런 문장이 들어가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으면 그건 유효합니다. 쓰지 마세요. 지상권이 아니니까.
주된 이용지가 할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합니다. 이유는 지상권이 아니니까. 용의물권에서 그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은 유효. 그러니까 꼭 이해해서 답을 맞히는 방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그게 정답이다 해서 답 쓰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언제 해방된다고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 판 보고 계속 하면은 내용이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여기 366점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있어요. 네, 그 법정 지상권은 거기 이제 포인트가 다른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어야 돼.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뭐다? 동일 소유됩니다. 아셨어요? 무슨 소유? 토지 건물이 뭐다? 동일 소유. 2번이 포인트죠. 그죠? 그래가지고 경매가 됐을 때, 그죠? 토지 건물 달라지면 뭐가 인정된다? 네, 법정 지상권을 인정받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들 거 없고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 뭐 되지 않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 있죠.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나대지라고 되어 있죠.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하면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입니다. 토지죠, 건물죠, 두 개가 있었죠. 그 다음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면 건물은 저당권이 사라집니다. 토지만 남아있죠. 그러면 나대지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신축했죠. 결국 1번, 2번은 같은 거예요. 몇 번은? 1번, 2번. 그래서 일단 시험장에서 답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그렇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일단 그렇게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갖다 드릴 겁니다.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자, 그런데 이제 공동이 들어왔다 가지고 무조건 법치가 없는 게 아니고, 자, 그 밑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저당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자, 등기부가 폐쇄가 되면 저당권이 사라질까요? 토지죠, 건물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법치 있는 겁니다. 또 그 밑에 공동저당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건물이 합동됐죠. 건물 날라갔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거 외우지 마시고요. 공동 나왔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공동저당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법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면 토지의 저당권만 있지 건물저가 없어지죠. 깨졌죠. 법지 없습니다. 등기부가 폐쇄가 됐죠. 토지저, 건물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건물이 합동됐죠. 더 좋죠. 토지저, 건물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저당 1번, 2번은 나왔습니다만 그 밑에 판례는 나온 적은 없어요. 아마 이제 모의고사 때 그게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시험장 답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 관련 법치 안 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세요. 공동으로 뭐 하지 마라. 이거는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못하 않는 거. 그래서 왼쪽에다 색깔 집어넣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무슨 법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네, 이건 위에 것은 조문에서 인정되는 거고요. 밑에 건 판례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출발은 똑같습니다. 동일 소유됩니다. 무슨 소유요?
동일소에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소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 처분합니다. 무슨 처분이요? 한쪽 처분합니다. 세 번째, 철거 특약이 없을 것. 뭐가 없을 것? 그러면 뭐가 인정된다? 관습법지가 인정된다. 관습법지는 이렇게 자꾸 연습하세요. 동일 소유, 한쪽 처분, 철거 특약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인정된다? 관습법지. 자, 자동 취득이에요? 등기 취득이에요? 관습법지도 자동 취득이죠. 그럼 왼쪽은 어디서 확인되는 것이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거고, 이거는 조문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 어디서만? 판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표현할 때는 이건 법률 법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건 무슨 법지다? 관습 법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슨 법지? 조문에서 확인되는 법지와 조문 없고 어디서? 관습 법지. 자, 이거 가지고도 뭐 이렇쿵저렇쿵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별표 하시면 될 거예요. 관습법상 뭐 되지 않는 것들? 인정되지 않는 거 있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 비슷해. 따라해보세요. 나 대 지. 지 마라. 나 대 지. 지 마라. 됐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있어요? 미자 나오죠? 아, 미추어 버리겠네. 환장하겠네. 그렇게 기억하세요. 관습, 법지, 인정되지 않는 것. 몸에다 느끼세요. 감정을 실으세요. 뭐 하지 말아라? 나 대 지 마라. 미추어버리겠네. 환장하겠네. 그래서 나 대 지상 환매 특약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거기다 건물 지어놓고 토지 돌려주면서 관습법지 주장하면 뺨 맞겠죠? 빈토지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지분만 전매했죠. 토지 지분 전매하면 공동 소유가 그대로 공동 소유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등기 건물을 대지 함께 뭐 했다? 아까 한쪽 처분이라고 썼죠? 토지 건물 몽땅 처분했는데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지 않았다. 형식상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죠. 그자는 건물 사용 의지가 없기 때문에 관습법지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환지 처분 뭐 이런 경우에요. 토지가 원으로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다고요? 자, 토지가 원으로 돼 있고 토지가 이렇게 태극기 모양이요. 이런 토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갑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농사 지려면 어려우니까 일직선으로 잘라가지고 같은 면적으로 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 얘한테 주고 이거 얘한테 주면서 이쪽은 빈토지 주는데 이쪽은 건물 관습법지 주장하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처분도? 환지 처분도 관습법지 인정한다 안 한다? 그냥 통째로 다 기억하세요. 그냥 나 대 지지 마라 공동으로. 에? 미쳐버리겠네. 환장하겠네. 그렇고 시험 가서 그걸로 계속 맞춰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주로 거기 있습니다. 인정되는 판례보다는 뭐 되지 않는 것. 인정되지 않은 판례에다가 목숨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시험 문제에 꼭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법지 인정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나 대 지 마라. 뭐예요? 공동으로. 통째로 기억해버려 그냥. 그럼 뭐다?
미쳐버리겠네. 환장하겠네. 그럼 말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자꾸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부분은 그렇게 퉁 치고 넘어가세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존속기간입니다. 약정한 경우는 정답이 없네요. 최단 존속기간입니다. 무슨 기간? 색깔 칠하시고요. 약정하지 않아도 최단 존속기간입니다. 아시세요? 지상권은 무조건 뭐다? 단단입니다. 그래서 기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법정갱신이 없어.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 아니 30년, 15년 기존 기간보다 단축하면 그 기간까지 연장시켜 주니까 충분히 기간을 보장받는데 거기다 자동갱신까지 주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무슨 갱신이 없다. 없는 이유가 약정 있든 없든 단기이기 때문에 무슨 갱신이 없다.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갱신에 별을 그려놨죠? 네? 자, 아까 저기 건물, 공작물, 수목 있었죠? 그러면 기간이 끝났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자, 만료가 되면 지상권은 자동소멸, 말소소멸. 지상권은 자동소멸, 말소소멸. 지금 알아요? 몰라요? 이거 할지 저걸 모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형, 기타 자동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모를 때는 자동, 두 번 모르니까 살짝 바뀌어서 또 말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괜찮아요. 교정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다? 모를 땐 뭐다? 그냥 자동으로 가. 그러면 지상물이 헌전하잖아요. 지상물은 을 거 아니에요. 저걸 다 때려 부시고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간 만료가 되면 무슨 권자는? 지상권자는 자, 1차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한번 갱신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청구권? 이거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거 던질 때 공손하게 해야 될까? 반말일까? 응? 이건 반말하면 안 된다. 공손하게 해야 돼. 그 이유는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허락을 할 수도 있고 예?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손하게 됩니다. 이때 노하게 되면 기분 나빠졌죠? 그럼 이제 2차적으로 그러면 지상물을 사라. 지상물을 뭐하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야기예요. 자, 이때 매수청구권은 기분이 지금 나쁘죠? 자, 공손하게 해야 됩니까? 반말로 해도 상관없는 걸까? 그럼 공손할 필요가 없어. 반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말한 이유는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겠다, 거절하겠다 선택 권한이 없어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뭐 된다? 산다. 그러니까 매매가 뭐가 된다? 형성이 된다 이야기예요. 주인이 야, 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걸 내가 왜 사나? 의무가 없으면 네가 가져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반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책에다가 뭐 반말, 공선 이런 말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글자 그대로 뭐다? 요 갱신청구권은 그래서 요건 이제 공선하게 되면 청구권이고, 예? 반말로 하면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형성권 아니고 무슨 권이고, 요건 반말 들어가니까 이건 무슨 권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지 무슨 권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혹시 말장난 놀아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 1차적 갱신 청구 들어갔을 때 주인이 예스해주면 갱신되고 안 되면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결국은 살 능력 없으면
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됐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 들어가서는 거기 가로 2번 있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 들어갔을 때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 효력이 생길까? 조문은 즉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상당한 뭐다? 기간이 경감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상권은 다른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포인트가 뭐다? 첫 번째,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정 지상권 안 되는 거. 아까 어떻게 했죠? 나대치지 마라. 공동으로 환장하겠네. 미쳐버리겠네. 그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역권 가보겠습니다. 무슨 권? 네, 지역권 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 했을까요? 맹지사서 통행방법. 뭐 사서? 빈토지 맹지사서 통행방법은 거기 가로 2번에 있죠. 프린트물 가로 2번. 지역권과 상린관계 들어가죠? 맹지사서 통행방법 두 문제 노리세요. 자, 협의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용익물건 들어가서 등기하는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그러면 폭이 넓어질 수도 있죠. 근데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원 가는 게 무슨 관계다? 상린관계. 무슨 관계? 상린관계. 자, 여기서 보세요. 상린관계는 어디서 나왔을까? 선택하세요. 용익물건은 있죠. 8개 물건에 용익물건 있잖아. 지역권 있잖아. 근데 아무데도 상린관계는 없네. 상린관계 어디서 나왔다? 소유권에서 공부한 겁니다. 무슨 관계? 소유권.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거, 법을 공부할 때는 어느 것을 공부하는지를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법률을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공부합니다. 나중에 이쪽 건지 저쪽 건지 이게 막 충돌이 나. 왜? 맨날 위를 안 보니까 여기만 보니까. 법은 항상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 공부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로 느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서 답을 맞춰서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감으로 찍어대다 보니까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다 안 많다. 너무 정성스럽게 공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 돼. 왜? 하나하나 다 답을 맞춰가며 하는 게 아니고 느낌상 1번이면 1번이고 느낌상 3번이면 3번이고 그 느낌으로 답을 쓰는 경우가 많을까 안 많을까? 그 느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감정. 그러니까 평상시 그 느낌을 가질 때는 뭐 한다?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걸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답을 이렇게 찍어 간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린관계는 여기 없죠? 어디 있어? 소유권 상린관계에서 거기서 주의 토지 통행권 나왔죠? 그럼 용익물권의 통행지역권 비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지역권 얘기는 잘 현실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잘 활용하면 쓸 수가 있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한다?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토지가 몇 개가 나왔다? 2개가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9개가 있을 때, 그죠? 자, 맹지사서, 자, 여기 뭐 하는 방법도 있고, 통해. 그럼 여기 무슨 토지가 있는 거고, 네? 자기 토지가 있고, 여기 무슨 토지가 있고, 그럼 타인 토지 이 부분에 뭐가 설정된 거예요? 지역권이 설정됐다 이야기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 토지가 쏙 들어가 있고, 토지가 쏙 튀어났으면, 이거 다 메꾸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토지? 자기 토지가 있고, 여기 무슨 토지가 있고,
이쪽은 편익이 뭐예요? 편익이 매립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가 설정된다? 지여건이 설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통행할 때 여기만 자기만 통행하나? 이 사람도 통행할 수 있잖아. 그죠? 또 뭐도 있을까요? 이게 인수할 때 물 끌어 쓰는 인수입니다. 통행할 때 뭐다? 통행. 자, 이 토지 관망이 잘 됩니다. 에? 근데 여기다 토지를 이렇게 건물 짓게 되면 관망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토지 관망 위에서 타인 토지 일정 이상 높이 짓지 않기로 약속 받아낼 수 있죠. 그게 무슨 지역권? 관망 지역권. 그럼 잘 보시면 이 토지 가서 점유는 하지 않죠. 그럼 뭐만 있어요? 지역권만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뭐 하지 않는다. 아까 지상권자는 본권 지상권도 있고 점유도 왔었지. 지역권은 받았지만 그 토지는 가서 뭐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기 토지, 타인 토지 가지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에서는 무슨 토지가 있다는 사실, 자기 토지와 무슨 토지가 있다는 사실. 지상권은 자기 토지 없었죠. 타인 토지 바로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토지는 지역권을 요청했으니까 무슨 지가 되고 요청. 이쪽은 승낙했으니까 무슨 지. 자기 토지는 일필지 전부해야 되겠지. 보이잖아. 전부. 타인 토지는 전부해도 좋고 모두 좋다. 일부도 좋습니다. 지역권에서는 이 유역지, 승역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무슨지? 그럼 이제 포인트는, 자, 그럼 여기 을이 있고 갑이 있다가 을이 토지를 병한테 팔게 되면 자기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갔죠. 통행지역권은 자동으로 가야 돼요? 별도로 또 계약을 해야 돼? 예? 이건 말이 없어서 자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팔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지역권을 자동 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야? 자동 취득이 있지. 최초의 지역권 취득은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 자기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뭐다? 계속 붙어 가겠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종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관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요 지역권이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가는 거예요. 주종 관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형이 있고 6살 먹은 동생이 있다. 엄마는 지금 분식집에서 열심히 뭐 하고 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은 동생 잘 보살펴야 되죠. 자, 형이 문방 나가면 동생 손 꼭 잡고 가야 돼? 안 잡고 가야 돼? 꼭 잡고 가야 되겠죠. 이걸 뭐라 한다? 법률용어로 수반성이다. 데리고 가는 걸 수반성, 수반한다. 자,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 혼자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간다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 귀찮아 가면 여자친구가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럼 뭐야? 이게 데리고 가는 거 배제할 수 있죠. 수반 뭐다? 배제 특약은 뭐하다? 아까 뭐 기억나요? 용익 물권 안에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주된 유역지 갈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단 이거는 등기가 돼 있어야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해되죠? 이런 게 등기 안 돼 있으면 자기 토지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통행지역권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등기해야지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아이 둘이서 집안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은 답답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집에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형이 컴퓨터 독점하고서 게임하고 있으니까 동생 심심하지. 심심하니까 혼자서 독립해서 문 밖을 나갈 수 있다 없다? 네? 없지. 큰일 나죠. 줄을 두고 종을 독립해서 뭐 할 수는 없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에서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래요. 그래서 이 부정성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성? 부정성. 그럼 부정성을 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권 밑에 타인 토지 있고 그 위에 무슨 토지가 있어? 자기 토지가 있잖아. 그럼 자기 토지가 움직이면 지역권도 함께 데리고 와야 되겠지. 근데 자기 토지 갈 때 야 꺼져. 오지마 할 수 있지. 근데 자기 토지 두고서 종만 독립해서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슨 성을 잘 기억하라? 부정성 기억 니은 디귿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여러분들이 강의 다 들었다 해서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럼 이해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 내가 이거라도 이해했지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해한 것보다는 이해 안 되는 것에 집착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해되는 것도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맨날 그렇게 살죠. 있는 것 가지고 눈에 안 보이고 없는 것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뭐 10억 모으는 방법 그러면 뭐야? 갑자기 거기 훅 가요. 읽어봐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러니까 자꾸 없는 거 가지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거기다 초점 맞추면 여러분들이 정말 뭐다 자긍심 가질 게 많이 있지 않을까? 강의 듣고 나서 이해된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지역권 가서 절대 잊어먹지 뭐다? 자기 토지, 지역권, 타인 토지, 자기 토지 가면 지역권 데리고 가죠. 자기 토지 갈 때 뭐야? 꺼져. 놓고 갈 수 있죠. 근데 자기 토지 두고 종만 독립해서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시험에는 주종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요역지, 처분시, 지역권 수반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종 관계를 붙여서 꼭 연습할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업된 것이 불가분성. 무슨 성? 불가분성. 그냥 퉁 치고 들어갔어요. 거기 소멸시효 중단 있죠.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나? 자식 다 다르겠죠? 꼭 기억해. 소중한 한 사람. 소중한 일인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한테 해야 돼. 반대로 기억하기. 소중한 일인. 소자 있죠? 중자 있죠? 말 만들어. 뭐라고? 소멸시효 중단은 뭐다? 한 사람만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은 통행지역권 무슨 취득? 시효 취득 기억해 두세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 시효할 수 있다. 키워드는 통로 개설, 그게 포인트야. 무슨 개설? 묵인해서 통행하는 것은 안 되고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법 점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의 토지 통해서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했을 때 공짜일까 대가 지급해야 될까? 대가 지급해야 되겠죠. 주의토지 통행권이 유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도 대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권 물청 반환 청구권 됩니까 안 됩니까? 반환이 점유 내놔란 얘기죠. 지역권자는 뭐 하지 않으므로? 그럼 얘랑 같은 애가 누구예요? 지저 대봐라. 지역권, 저당권. 응?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지적, 독도 반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온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자랑 똑같아. 소유권, 물청 똑같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점유가 오지 않은 게 뭐다?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점유권, 물청 없어. 그러니까 점유가 없으니까 지역권, 저당권 반환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유치권은 뭐가 먼저 돌다가 들어가요? 유치권은 1번이 돌다가 채권 때문에 6번이 간다. 논두렁 찍었어요? 1번 점유하다가 그 물건 지출 비용 채권 때문에 6번 유치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치권 물청이 없어요. 무슨권 물청만 있으면 돼. 점유권 물청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자기 토지하고 타인 토지 제목 기억하시고 주정관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중한 한 사람. 됐어요? 물청 얘기는 뭐 다 이제 건너가는 얘기고요. 네,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